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업무방해죄와 유치권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0년 5월 28일 선고한 2020도 3170 판결입니다.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본 후 쟁점과 관련 조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2015년경 B 회사와 A 소유의 토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건축 공사를 맡은 B 회사는 2016년 3월 18일 C에게 A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C는 건물 철거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으나 D가 건물 철거 공사를 마쳤습니다. B 회사와 C 그리고 갑은 2017년 6월경부터 철거 공사 관련 공사대금, 왜냐하면 C가 건물 철거 공사를 일부 했기 때문에 철거 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A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였습니다. B 회사는 2017년 11월 15일 A에게 A로부터 추가 공사비 8,600만 원을 지급받고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주고 A 소유의 토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가져다 놓았던 컨테이너를 2017년 11월 19일 철거하였습니다. 하지만 B 회사로부터 C는 자신이 한 공사대금, 철거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B로부터, 그러나 받지 못했기 때문에 C와 갑은 그 다음 날인 2017년 11월 20일 다시 A 소유의 토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공사 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당 현장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베이지색 에쿠스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두고 2017년 12월 8일 09시 30분경부터 10시 30분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공사 현장 출입구에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고 A와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고 팔을 뻗어 인부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철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아 빨리 내려와라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갑이 C와 함께 위력으로서 A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고 갑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갑은 이제 C의 직원이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친척이거나. 갑은 C가 A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그 철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A 소유의 토지를 유치할 권리, 다시 말해서 유치권이 C에게 있으므로 갑과 C가 컨테이너를 가져다 둔 것이나 공사를 막은 것은 유치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의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력이란 두려울 위, 힘력이기 때문에 두려운 힘 정도의 뜻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풀이하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이러한 세력, 이러한 상대방 A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서 세력을 과시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한번 볼까요? 갑은 첫째, A 소유의 토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았고, 둘째, 베이지색 에코스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았으며, 셋째, A와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말아라고 소리치고 팔을 뻗어 인부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철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아 빨리 내려와라라고 소리쳐서 작업을 막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A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갑은 C가 건물 철거 공사를 했음에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건물 철거 공사가 이루어진 공사 현장을 유치할 권리, 즉 유치권이 있으므로 갑이 유치권자인 C와 함께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유치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치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32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란 머물 유와 둘치의 합성어이므로 머물러 있도록 놔둔다는 뜻인데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이란 어떤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채권자가 마침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물건입니다. 물건 중에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담보물건입니다. 자, 물건은 채권과 달리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반면에 채권은 물건과는 달리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돌밭의 소유자인 A가 공사업자 B에게 돌밭에 대해 돌을 모두 치우고 농지로 만들어 달라고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 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이 공사를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C에게 9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하도급을 주어서 실제로는 뭐 돌을 다 치우고 또 농지로 만들기 위해 뭐 비료도 넣고 뭐 이런 그 작업을 실제로는 C가 다 하고 C가 공사를 마쳤습니다. A는 B에게 공사 대금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B는 C에게 하도급 대금 90만 원을 주지 않고 그대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제 C가 돈을 띄인 거죠. A가 C가 공사를 위해 점유하고 있던 땅이 내 땅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 B에게 돈도 다 줬으니 돌려달라고 그 땅을 빨리 나한테 내 땅 내놔라 라고 청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C는 A에게 하도급 대금 9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C가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B이지 A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C는 땅을 A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는 땅을 점유하고 있고 그 땅에 관하여 생긴 하도급 대금 채권 90만 원이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변제기에 있으므로 9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그 땅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 유치권은 물건이므로 C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A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가 그 땅을 돌려받고 싶다면 자신이 진 빚도 아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C에게 90만 원을 변제해서 유치권을 소멸시켜야만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 판례에서 다루는 이 사건에서 철거 공사를 한 C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C와 갑이 비록 A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치권이라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적법한 행위, 정당 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없는 행위가 됩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권의 행사는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그럼 유치권 행사라는 갑의 주장은 과연 맞는 것일까요?
판례는 이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즉 여기서 나온 그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C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건물 철거 공사 대금 채권은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C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 판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지 않고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토지도 부동산이고 그 위의 건물도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와 별도로 건물 등기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갑이 주장하고 있는 C의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채권은 건물 철거 공사 대금 채권인데 이것은 건물에 관한 채권이지 토지에 관한 채권이 아닙니다.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건물이라는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지 토지라는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갑과 C가 유치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닌 토지입니다.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어야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 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건물에 관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유치할 권리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은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유치의 대상이 되는 물건 자체가 없어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도 성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C는 건물 철거 공사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C에 대해서 갑이 C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의 행사라고 우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갑의 업무방해죄는 유치권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토지 소유자 A는 B 주식회사와 토지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B 회사는 C에게 건물 철거 부분을 도급하였는데 A와 B 회사 사이에 공사 진행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B 회사와 C 갑 등은 철거공사 관련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토지를 점유한 채 신축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사 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서 A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C는 B 회사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 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 대금 채권을 취득한 자로서 C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내세우는 위 공사 대금 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O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와 유치권의 관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